본 콘텐츠는 의학적 진단, 처방,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증상 또는 질환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진료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시고 CRP 수치 보시면 대부분 정상이라고 나오시죠? (3.0) 이하만 되면 의사 선생님도 괜찮다 하시고 우리도 안심하고 넘기고. 그런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정상이라는 두 글자가 사실은 느슨한 기준일 뿐입니다. 세계 최고 권위 AHA와 우리의 연구들까지 증명했어요. 진짜 안전한 구간은 1.0 미만뿐이에요. 1.0만 넘어도 경고등입니다. 한국인 수만 명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1.0을 넘는 순간 전체 사망 위험이 33%나 상승한다고 나왔어요. 1.0에서 3.0 구간. 그건 정상이 아니라 중간 위험 구간입니다. 이미 몸속에서 조용히 시한폭탄이 똑딱거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까지 알려진 기준이 너무 관대했던 거예요. 이 만성 염증, 바로 우리 몸의 중앙 코어입니다. 이 코어를 건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수면 스위치를 켜고 혈당을 조절하고 근육을 단련해도 소용없어요. 진짜 복구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성적표를 제대로 읽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검사는 정상인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근육이 자꾸 아픈데 검사에선 아무 이상 없대요. 머리가 맑지 않은데 의사는 괜찮다고만 하고. 이런 경험 있으시죠? 혹시 이런 생각하셨나요? 나만 유난인가? 나이 들면 다 그런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몸이 정직하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검사 결과지에 정상 도장이 찍혀 있어도 몸이 아파요라고 말하면 그게 진짜입니다. 문제는 검사 기준이 너무 느슨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급성 염증을 잡는 기준입니다. 감염이나 큰 병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시니어들이 겪는 건 급성 염증이 아니라 만성 염증입니다. 급성 염증. 갑자기 아프고 확 오르고 금방 내림. CRP 10, 20, 50까지 치솟음. 만성 염증. 조용히 올라서 계속 유지. 서서히 파괴. CRP 1에서 3 사이에 머물며 몸 망가뜨림.
급성 염증은 집에 불이 나서 소방차 온 거예요. 눈에 보이고 바로 조치하고 끝납니다. 만성 염증은 집 안에서 담배 피우는 거예요. 당장 불은 안 나지만 10년, 20년 피우면 폐암, 심장병 생기죠. CRP 1.0에서 3.0. 이 구간이 바로 담배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큰 병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몸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첫째, CRP 수치를 제대로 읽는 법을 알게 되고, 둘째, 왜 1.0이 기준인지 이해하게 되고, 셋째, 약 없이 CRP를 낮추는 3가지 방법을 실천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성적표를 제대로 읽어봅시다. CRP, C 반응성 단백질. 우리 몸 어딘가에 염증이 생기면 간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 어딘가에서 연기가 나면 연기 감지기가 울리죠? CRP는 우리 몸의 연기 감지기예요. 어디서 불이 나든, 잇몸에서 피가 나든, 혈관이 손상되든, 관절이 붓든, 장이 새든, CRP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때 CRP를 재는 거예요. 어디 불나는 데 없나? 확인하는 거죠. 일반 검사 기준 CRP가 3.0 미만이면 정상. 하지만 세계 최고 권위 기관들은 훨씬 엄격합니다. 미국 심장협회와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제시한 기준 1.0 미만, 저위험, 안전합니다. 1.0에서 3.0 사이, 중간위험, 경고 등입니다. 3.0 이상, 고위험,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보이시죠? 1.0에서 3.0은 정상이 아니라 중간 위험 구간입니다. 한국에서 수만 명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CRP 1.0 미만 그룹 대비 CRP 1.0에서 3.0 그룹은 전체 사망 위험 33% 상승, 심혈관 사망 위험 더 높음, 1.0만 넘어도 사망 위험이 3분의 1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나왔어요. CRP 1.0에서 3.0 구간에 있는 사람들, 심혈관 사망 위험 61% 상승, 뇌졸중 위험 50% 상승. 이게 정상일까요? 아니죠. 이건 이미 몸속에서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왜 CRP가 중앙 코어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성 염증이 높으면 다른 모든 스위치가 고장납니다. 악순환 1. 염증으로 인한 수면 분절. 깊은 수면에 빠지면 뇌척수액이 흘러들어가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그런데 염증이 높으면
수면이 쪼개집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 못 들어가고 자다 깨다를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염증 물질이 뇌의 수면 조절 중추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뇌 세척이 안 되고 노폐물이 축적되고 염증이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 됩니다. 두 번째 악순환. 혈당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 문지기. 염증이 높으면 이 문지기가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염증 물질이 인슐린 수용체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문 앞에 쓰레기가 쌓여서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혈당이 세포에 못 들어가고 혈관에 계속 떠돕니다. 혈당이 높아지고 혈관이 손상됩니다. 그리고 혈관 손상은 염증을 더 올립니다. 그 결과 인슐린 저항성, 혈당 스파이크, 혈관 손상, 그리고 염증은 더 올라갑니다. 또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3. 염증으로 인한 근육 감소. 염증이 높으면 근육이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염증 물질이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공장을 짓는 것보다 부수는 게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량이 줄고 기력이 떨어지고 대사가 느려집니다. 근육 감소, 대사 저하, 지방 축적, 염증 상승. 악순환의 악순환입니다. 보이시나요? 만성 염증인 중앙 코어가 높으면 수면 분절, 인슐린 저항성, 근육 감소, 자율신경 교란, 모든 스위치가 고장 납니다. 반대로 만성 염증을 낮추면 수면 개선, 혈당 조절, 근육 회복, 신경 안정까지 모든 스위치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CRP가 우리 몸의 성적표인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CRP를 낮출 수 있을까? 약 없이도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속부터 정리하세요. 양치질 할 때 피 나시나요? 잇몸이 빨갛게 부어 있나요? 그거 단순히 잇몸 문제가 아닙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거기서 세균과 염증 물질이 혈관으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CRP를 올립니다. 치주염이 있는 사람은 CRP 수치가 평균 30% 높습니다. 반대로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를 받으면 CRP가 평균 25에서 30% 감소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 지하실에서 곰팡이가 피어 있는데 환기만 시켜서 될까요?
아니죠. 지하실 곰팡이부터 제거해야죠. 입속 염증이 바로 그 지하실 곰팡이입니다. 1단계. 즉시 치과 예약하시고 스케일링 받으세요. 치주염이 있다면 치과 선생님과 상의해서 더 자주 관리하세요. 아침 식사 후, 저녁 식사 후, 자기 전 하루 3번, 2분씩 잇몸까지 닦으세요. 이빨 사이에 낀 음식물은 칫솔로는 70%밖에 안 닦입니다. 치실로 나머지 30%를 제거하세요. 입속 소방관,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번째, 당독소를 끊으세요. 당독소, AGS라고 합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고온에서 만나면 만들어지는 독성 물질입니다. 튀김류, 치킨, 감자튀김, 튀김만두, 구이류, 삼겹살 구이, 생선 구이 태운 부분, 가공육, 소시지, 베이컨, 햄, 달고 튀긴 것, 도넛, 파이, 쿠키. 당독소가 몸에 들어오면 세포 표면의 수용체에 붙습니다. 그 순간 세포가 염증 물질을 쏟아냅니다. 각종 염증 수치들이 모두 올라갑니다. 실제로 당독소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2시간 내에 CRP가 상승합니다. 흰 쌀밥, 흰 빵, 이런 것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갑자기 치솟으면 그 자체로 염증입니다. 채소, 단백질, 밥, 이 순서로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뿐 아니라 염증도 줄어듭니다. 튀김, 구이 태운 부분, 가공육, 설탕 든 음료, 과자, 빵을 피하시고 대신 찜, 삶기, 데치기로 조리, 채소, 과일, 통곡물, 생수를 드세요. 3번째, 수면입니다. 깊은 수면은 염증을 제거합니다. 실제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깊은 수면 단계 비율이 높은 사람은 CRP 수치가 평균 40% 낮습니다. 반대로 수면 부족이나 수면 분절이 있는 사람은 CRP가 올라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장에서 낮 동안 쓰레기가 쌓이는데 밤에 청소를 안 하면 쓰레기가 계속 쌓이죠. 염증 물질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기, 해 지면 조명 줄이기, 침실 온도 18에서 20도. 이 3가지만 지켜도 깊은 수면이 늘고 염증이 내려갑니다. 오늘 배운 3가지. 1. 입속 소방관, 스케일링, 올바른 양치, 치실. 2. 당독소 컷, 튀김 구이 줄이고, 찜, 산기, 거꾸로 식사법, 채소 단백질 밥 순서. 3. 수면 소방수, 7에서 8시간 수면, 어두운 방, 시원한 온도. 이 3가지는 돈도 안 들고 약도 필요 없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일주일 후
잇몸 피 안 나네. 식후에 덜 졸려. 2주일 후. 밤에 깊이 자는 것 같아. 아침에 개운해. 1개월 후. 피로가 확실히 줄었어. 근육통이 덜해. 3개월 후. 검사 받으십시오. CRP 수치가 내려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만성 염증을 잡으면 주변 스위치가 살아납니다. 수면 개선, 혈당 안정, 근육 회복, 신경 진정. 모든 시스템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CRP를 받습니다. 우리 몸의 성적표. 1.0이 진짜 기준이라는 것. 1.0에서 3.0은 이미 경고등이라는 것. 그리고 중앙 코어를 잡아야 모든 스위치가 산다는 것. 입속 소방관, 당독소 컷, 수면 소방수. 이 세 가지로 염증 스위치를 끄세요. 그런데 염증 스위치를 껐다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에너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몸의 공장을 돌려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종 복구 버튼, 근육과 몸의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를 보겠습니다. 기력 없는 당신, 근육만 키우면 손해인 진짜 이유. 구독과 좋아요로 전신고장 함께 고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본 콘텐츠는 의학적 진단, 처방,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CRP 수치가 높거나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만성 질환이 있거나 약물 복용 중인 경우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